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무거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새댁이 된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설렘만은 아니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곳이 내 새로운 시작이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내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음식이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특히 민서, 남편 지훈의 여동생에게. 민서는 22살, 대학생이다. 지훈은 동생이 똑똑하지만 좀 예민하다고 했다. 혜진 씨, 음식 준비 다 했어요?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했어. 어머님 좋아하시던 메뉴로 준비했어. 지훈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마워 혜재진, 민서도 곧 내려올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민서와는 결혼 준비 중에 몇 번 만났을 뿐이다. 그때마다 그녀는 나를 멀리서 쳐다보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자 민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를 묶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다가가자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뭐라고? 민서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그냥, 언니, 우리 오빠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빠한테 언니는 좀 부족해 보여.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민서야, 나 최선을 다해볼게. 민서는 어깨를 으쓱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력해보세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민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족해 보여.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그날 밤 지훈과 방에 누웠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민서가 나 싫어하는 걸까? 지훈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민서가 그냥 좀 예민해. 곧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훈은 곧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부엌에 섰다. 민서가 좋아할 만한 팬케이크를 준비했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민서가 내려오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아침 먹어. 팬케이크 만들었어. 민서는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팬케이크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너무 달아.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당황했다. 민서야, 다른 거 만들어줄까? 괜찮아요. 입맛 없어요. 민서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꾹 참았다. 나는 새댁이다. 참아야 한다. 민서와 가까워질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민서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제안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민서는 늘 차갑게 대답했다. 바빠요. 별로 할 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걸 보았다. 민서가 새벽 2시쯤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잠이 깨어 물을 마시러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다. 민서야, 어디가? 내가 작게 물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 그냥 잠깐 바람 쐬러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민서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다음 날 나는 지훈에게 물었다. 민서가 밤늦게 나가는 거 알아?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다. 뭐? 민서가? 아마 친구 만나러 간 거겠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걱정이 되었다. 민서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뭔가 이상했다. 그날 오후 민서가 학교에 간 사이 나는 그녀의 방 앞을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이 나를 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였다. 그때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여기서 뭐해요? 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민서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민서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제 방엔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서야. 하지만 그 상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민서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민서의 방에서 떨어진 물건을 보았다. 작은 은색 팔찌였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팔찌는 시어머니 방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시어머니는 1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지우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서는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팔찌를 손에 쥐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이 팔찌는 무슨 의미일까? 민서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민서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보니 민서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팔찌를 쥐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민서가 숨기고 있는 게 뭘까?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설령 그게 나를 이 집에서 멀어지게 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민서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이 집에서 나는 아직 낯선 사람이었다.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부엌으로 갔다. 된장찌개와 반찬을 준비하며 민서와의 거리를 좁힐 방법을 생각했다. 어쩌면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녀의 마음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민서야, 아침 먹어?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갓 지은 밥과 고등어 구이가 놓여 있었다. 민서는 잠시 쳐다보더니 의자에 앉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민서야, 요즘 학교 어때? 무슨 재미있는 일 없어? 민서는 포크를 멈췄다. 그냥 평범해요. 별거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나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민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먹었어요. 갈게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와 가까워지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혜진, 여기 와봐. 나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갔다. 지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네가 여기 있어서 좋아. 힘들어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여기 있는 게 좋아. 너랑 같이. 하지만 민서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민서가 엄마 생각 많이 하나?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서는 엄마 얘기 안 해. 사고 이후로 더 그래. 왜 갑자기? 나는 망설였다. 민서가 울며 엄마 미안해 라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걸 말하면 지훈이 걱정할 것 같았다. 아, 그냥 민서가 좀 우울해 보여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민서는 원래 좀 내성적이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서의 비밀은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민서의 방 앞을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이 다시 나를 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서의 책상 위에는 그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 넣듯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민서가 서 있었다. 언니, 또 여기서 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했다. 아, 미안.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민서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다. 민서의 반응은 점점 더 이상했다. 그녀가 숨기는 게 뭘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팔찌, 나무 상자, 새벽에 집을 나가는 모습. 모든 게 퍼즐 조각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민서가 집을 나갈 때 따라가 보자. 다음 날 새벽, 민서가 다시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서는 빠르게 걸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쫓았다. 민서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갔다. 공원 옆에는 오래된 묘지가 있었다. 민서는 묘지로 들어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따라갔다. 민서는 한 묘비 앞에 섰다. 묘비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냥 익명의 묘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민서가 왜 여기에 오는 걸까? 이 묘는 누구의 것일까? 민서가 일어나자 나는 급히 몸을 숨겼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묘비 앞에 다가갔다. 아무 단서도 없었다. 하지만 묘비 옆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민서가 가져온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서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지훈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훈은 민서를 너무 믿었다. 내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의 방에 갔다. 지훈은 어머니의 물건을 그대로 두었다고 했다. 나는 그 팔찌를 다시 보고 싶었다. 서랍을 열자 은색 팔찌가 있었다. 민서가 손에 쥐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수정, 영원히. 수정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민서가 왜 이 팔찌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서가 거실로 내려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나는 용기를 내 말했다. 민서야, 잠깐 얘기할까? 민서는 멈칫했다. 무슨 얘기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엄마 팔찌 가지고 있지?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나 봤어, 네 방에서. 엄마 팔찌랑 똑같은 거. 민서는 눈을 크게 떴다. 언니, 그건 그냥 비슷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녀는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민서가 좀 이상해.
밤에 묘지에 가는 거 봤어?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묘지? 민서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 민서가 힘들어하는 거야. 엄마 사고 이후로 많이 변했어. 너무 캐묻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우는 민서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며칠 뒤 나는 민서의 방 앞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보니 민서가 나무 상자를 열고 있었다. 그녀는 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종이를 읽으며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나야. 얘기 좀 해. 민서는 깜짝 놀라 상자를 닫았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야, 너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나도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솔직해지자.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민서는 분명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이 집을 더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서의 팔찌, 묘지, 나무 상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 상자를 열어봐야 한다. 다음 날 민서가 학교에 간 사이 나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상자 옆에 작은 열쇠가 있는 걸 발견했다. 민서가 급히 숨기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집에 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상자를 내려놓고 급히 방에서 나왔다. 민서는 복도에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했다. 언니, 또 제 방에 들어갔죠?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말을 잃었다. 이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다. 호이몰 번 3. 나는 민서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 왜 자꾸 제 방에 들어와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침을 삼켰다. 민서야, 나 그냥 걱정돼서. 걱정? 민서가 코웃음을 쳤다. 언니가 뭘 걱정해요? 그냥 내 물건 뒤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민서는 나를 노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나는 복도에 서서 손을 떨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혜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나는 망설였다. 민서와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훈이 민서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다. 내가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지훈은 내 손을 잡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 민서랑도 천천히 친해지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서의 비밀은 단순한 오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부엌에 섰다. 민서가 좋아할 만한 김치볶음밥을 준비했다.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서는 부엌에 내려오지 않았다. 지우는 회사로 떠났고 집 안은 조용했다.
나는 민서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 나무 상자, 열쇠, 민서의 떨리는 눈빛.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또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건 위험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서의 친구라는 여학생이었다. 민서 언니 집에 있어요? 오늘 학교 안 왔어요? 나는 놀랐다. 민서가 학교 안 갔어? 아침에 나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전화했어요. 연락도 안 돼요. 나는 전화를 끊고 민서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안에 있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의 나무 상자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민서의 가방과 외투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민서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로 전화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갔다. 어쩌면 민서가 그 묘지에 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차를 몰고 동네 끝자락의 묘지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묘비들 사이로 비쳤다. 하지만 민서는 없었다. 묘비 앞에는 어제와 같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보았다. 익명의 묘. 이곳은 누구를 위한 걸까? 민서가 왜 이곳에 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자 마음이 어지러웠다. 민서의 비밀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민서가 학교 안 갔대. 집에도 없어. 지훈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뭐? 민서가 어디 간 거지?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지훈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민서의 방, 그 나무 상자가 자꾸 떠올랐다. 나는 다시 그녀의 방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책상 위의 상자는 그대로였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상자 옆에 있던 열쇠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민서가 사라진 지금 진실을 알아야 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딸깍 소리가 났다.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과 USB가 있었다. 종이를 펼쳤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엄마,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해. 나는 숨이 멎었다. 이건 민서의 글씨였다. USB는 뭘까? 나는 급히 내 노트북을 가져왔다. USB를 꽂자 영상 파일 하나가 떴다.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은 어두웠다. 비 오는 밤 도로 위였다.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나무를 들이받았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사고 현장이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 차에서 내렸다. 긴 머리, 검은 후드티. 민서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멀어졌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잡았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시어머니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여기 있어요? 나는 급히 USB를 뽑았다. 노트북을 덮고 방에서 나왔다. 민서는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서야,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내가 말했다. 민서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냥 좀 걸었어요. 그녀의 눈이 내 손에 있는 USB를 보았다. 그거 어디서 꺼낸 거예요? 나는 당황했다. 민서야, 이게 뭐야? 이 영상. 민서의 눈이 커졌다. 언니, 그거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야, 솔직히 말해. 이게 뭐야? 엄마 사고랑 무슨 관련이야? 민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녀는 계단을 뛰어올라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민서를 따라가려 했지만 문이 잠겼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민서야, 나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한숨어 쉬었다. 민서의 비밀은 이 집을 뒤흔들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민서를 보고 안도했다. 민서야, 어디 갔었어? 혜진이 걱정했잖아.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오빠.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지훈은 나를 보았다. 혜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망설였다. USB와 영상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서의 떨리는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민서가 좀 늦게 들어왔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앞으로 조심해, 민서야. 민서는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지훈을 따라 방으로 갔다. 하지만 마음은 어지러웠다.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 그녀가 왜 도망쳤을까? 시어머니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결심했다. 민서와 단둘이 얘기해야 한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한마디 잘못하면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사라질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나야. 얘기하고 싶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서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뭐, 또 영상 얘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야, 나 네 오빠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너 말해야 해. 그게 뭐였어?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요. 민서야, 나도 이 집 식구야. 너 힘들어하는 거 알아. 도와주고 싶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언니, 내가 망쳤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나 믿어. 같이 해결할 수 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언니도 그냥 떠나세요. 그 말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떠나라고?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까? 나는 방에서 나왔다. 민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민서의 방에서 다시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보니 그녀가 나무 상자를 쥐고 있었다. 엄마, 나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나야. 민서는 깜짝 놀라 상자를 숨겼다. 지금 바빠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야, 더는 못 참아. 그 영상 오빠한테 보여줄 거야.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요, 제발.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럼 말해, 진실이 뭐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내가 엄마를...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서가 시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나는 숨을 골랐다. 민서야, 지금 말해. 아니면 내가 지훈한테 간다.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민서가 무릎을 꿇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숨을 멈췄다.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민서야, 진정해.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다 망가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이미 망가졌어. 너 혼자 이걸 안고 있을 순 없어.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나무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언니, 그냥 떠나세요. 이 집에서 나가요. 그게 나아요. 그 말은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떠나라고?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민서야, 나도 이 집 식구야. 너 아픈 거 보면 나도 아파. 민서는 눈을 감았다. 언니는 몰라요. 내가 뭘 했는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그럼 말해. 내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내게 내밀었다. 이거 읽어보세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민서의 글씨였다. 짧고 떨리는 문장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내가 운전했어. 비가 와서 미끄러졌어. 겁이 나서 도망쳤어. 엄마, 미안해. 나는 숨이 멎었다. 민서야, 이게 사실이야? 네가 엄마 사고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네, 내가 망쳤어요.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시어머니의 사고는 1년 전, 비 오는 밤이었다. 지우는 어머니가 운전하다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서가 운전했다니? 민서야, 왜 도망쳤어? 왜 아무도 모르게 했어? 내가 물었다.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겁났어요. 내가 술 마셨어요.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그냥 잠깐 운전하려 했는데.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서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었다. 이 비밀은 너무 무거웠다. 민서야, 오빠한테 말해야 해. 내가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오빠가 알면 날 용서 안 할 거예요. 이 집도 다 망가져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민서야, 진실은 숨길 수 없어. 너 혼자 이걸 안고 살면 더 아파. 민서는 나를 밀쳤다. 언니,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녀는 방문을 쾅 닫았다.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다. 민서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걸 지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서의 절망이 눈앞에 생생했다.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나를 보았다. 혜진,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나는 망설였다. 민서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지훈은 내 손을 잡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 민서랑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고마워.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민서의 비밀은 이 집을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민서와 다시 얘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피했다. 아침에 부엌에 내려오지 않았고 방문을 잠갔다. 나는 문 앞에서 말했다. 민서야, 나야. 우리 얘기해야 해.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는 혼자 모든 걸 안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의 방에 갔다. 민서의 팔찌와 사고의 연결고리를 더 알아내고 싶었다. 서랍을 뒤지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시어머니와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서는 15살쯤 되어 보였다.
둘 다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있었다. 민서야, 엄마는 늘 너를 믿어. 나는 사진을 손에 쥐었다. 시어머니는 민서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런데 민서가 그런 사고를. 그때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거기서 뭐해요? 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민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서야, 나 그냥 엄마 물건 보고 있었어. 내가 말했다. 민서는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거 내려놔요.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민서야, 우리 얘기하자. 너 혼자 아파하지 마.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잊어주세요. 민서야, 잊을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언니, 제발. 오빠한테 말하지 마요. 내가 다 망가져도 오빠는 아파하면 안 돼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민서는 지훈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너무 컸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점점 더 나를 피했다. 그녀는 늦게 집에 들어왔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민서가 이상해. 요즘 너무 말라가.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서가 왜 그래?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민서는 지훈에게도 차갑게 대했다. 오빠, 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민서가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나야. 문 열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또 뭐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더는 못 기다려. 오빠한테 말할 거야. 민서의 눈이 커졌다. 언니, 안 돼요.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몰라야 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민서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너도 그걸 감당할 준비해야 해.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언니, 내가 빌게요. 말하지 마세요. 내가 떠날게요. 나는 놀랐다. 떠난다고? 어디로?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 집에서 없어질게요. 그 말은 가슴을 찢었다. 민서가 떠난다고? 그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라지려 한다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도망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우리 같이 해결하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고백, 그 영상, 시어머니의 사진,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민서를 위해 침묵해야 할까? 다음 날 나는 민서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다. 책상 위에는 쪽지가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쪽지를 손에 쥐었다. 민서가 정말 떠난 걸까? 나는 급히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민서가 없어졌어. 쪽지 남기고 갔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민서가 왜? 내가 지금 갈게. 지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민서의 쪽지를 읽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서가 왜 이렇게 굴어? 나는 망설였다. 지금이 말할 때일까? 하지만 민서의 절망이 떠올랐다. 지훈아, 민서가 엄마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엄마 사고? 민서가 그걸 왜? 나는 숨을 골랐다. 모르겠어. 하지만 민서가 뭔가 숨기고 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민서는 그냥 우울한 거야. 내가 찾아볼게. 그날 밤 민서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민서의 학교에도 연락했다. 하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다. 나는 민서의 방에 앉아 있었다. 나무 상자, USB, 쪽지, 모든 게 나를 짓눌렀다. 나는 결심했다. 민서가 돌아오면 그녀와 함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민서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점점 더 이 집과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까? 민서의 말처럼 떠나는 게 나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서였다. 언니, 나 지금 묘지에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민서야, 기다려. 지금 갈게. 호의 3.300파괴. 나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민서가 묘지에 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나는 급히 집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달빛이 길을 비쳤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그 익명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영상 속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서야. 민서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언니, 왜 왔어요? 너 걱정돼서. 나는 그녀 옆에 섰다. 민서야, 혼자 이러지 마. 나한테 말해. 민서는 묘비를 바라보았다. 여기 엄마예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 엄마? 하지만 오빠가 말하길.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엄마는 나 때문에 여기 있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민서야, 천천히 말해. 무슨 뜻이야?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내가 운전했어요. 엄마는 조수석에 있었어요. 비가 오고 내가 술 마셨어요. 겁나게 달렸어요. 그러다 차가 미끄러졌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서야, 그래서. 차가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엄마가 정신 잃었어요. 나는 겁났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서가 시어머니를 사고 현장에 두고 도망쳤다. 민서야, 왜 도움을 안 불렀어? 민서는 흐느꼈다.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잡힐까봐. 오빠가 날 미워할까봐.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민서야, 너 혼자 이걸 안고 있었어? 민서는 내 품에서 울었다. 매일 후회했어요. 엄마가 날 용서 안 할 거예요. 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서야, 괜찮아. 이제 나도 알아.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날 용서 안 해요, 언니. 그냥 오빠한테 말하지 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오빠도 알아야 해. 민서가 나를 밀쳤다. 안 돼요. 오빠가 알면 날 버릴 거예요. 그녀는 묘비 앞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민서야,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민서는 내 손을 뿌리쳤다. 언니, 날 내버려둬요. 내가 다 망쳤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너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나도 이 집 식구야. 너 아픈 거 보면 나도 아파.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언니, 왜 날 도와주려 해요?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너도 내 동생이야, 민서야. 민서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집에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곁눈질로 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로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서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민서의 고백은 너무 무거웠다. 이걸 지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나를 보고 물었다. 민서 찾았어? 어디 있었어? 나는 망설였다. 민서, 묘지에 있었어. 엄마 생각하러 간 거야.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묘지? 민서가 왜 거기 갔어? 나는 숨을 골랐다. 지훈아, 민서가 엄마 사고 때문에 힘들어해.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민서가 그때 아파서 집에 있었잖아. 사고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말을 잃었다. 민서가 지훈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다. 그냥 민서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민서랑 얘기해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민서의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다음 날 민서는 아침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나야. 밥 먹어. 민서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언니, 오빠한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했어. 하지만 민서야, 오래 숨길 순 없어.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할게요. 조금만 시간 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하지만 도망치지 마. 약속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피했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나를 불렀다. 혜진, 민서 방에서 이상한 거 찾았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야? 지훈은 작은 USB를 내밀었다. 민서 책상에서 나왔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숨이 멎었다. 그 USB였다. 사고 영상이 담긴 USB. 지훈아, 이거 민서한테 물어봐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서 지금 학교야. 오늘 저녁에 얘기해 볼게.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서가 직접 말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지훈이 USB를 찾았다.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서가 집에 돌아왔다. 지훈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야, 이게 뭐야? 그는 USB를 들어보였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거 어디서... 네 방에서 찾았어. 이게 뭐야? 말해.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서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건 그냥 학교 자료예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민서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열어볼 거야. 민서가 소리쳤다. 안 돼요! 그녀는 USB를 뺏으려 했지만 지훈이 막았다. 나는 끼어들었다. 지훈아, 진정해.
민서야, 이제 말해야 해.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말했잖아요. 내가 할 거라고.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둘 다 말해. 나는 숨을 골랐다. 지훈아, 민서가 엄마 사고에 대해 뭔가 알아.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뭐? 민서,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서는 주저앉았다. 오빠,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지훈은 민서를 잡았다. 민서야, 말해. 지금.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 그날 밤 내가 운전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지우는 멍하니 민서를 보았다. 뭐라고? 너 엄마 사고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오빠. 지우는 USB를 손에 쥐고 소리쳤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보여줘. 나는 지훈을 말렸다. 지훈아, 진정해. 민서가 다 말할 거야. 하지만 지훈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USB를 꽂고 영상을 틀었다. 어두운 화면, 비 오는 도로, 사고 현장, 민서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모습. 지훈은 화면을 멍하니 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민서를 쳐다보았다. 민서야, 이게 사실이야? 민서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미안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엄마를 두고 도망쳤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민서도 아파. 제발. 지훈은 내 손을 뿌리쳤다. 혜진, 너도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나는 말을 잃었다. 지훈아, 나 민서가 직접 말하길 원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 둘 다 날 속였어. 그는 집을 나갔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언니, 다 망가졌어요.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괜찮아. 오빠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나도 확신이 없었다. 지훈의 분노, 민서의 죄책감. 이 집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민서의 방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너 잘못했어. 하지만 도망칠 순 없어. 오빠랑 같이 마주해야 해.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언니, 내가 감옥 가야 하나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모르겠어, 민서야. 하지만 진실을 말한 건 잘한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고마워요. 내가 언니한테 너무했는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지우는 돌아올까? 이 집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밤이 나를 짓눌렀다. 민서의 비밀은 이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호이 2, 번 3. 지훈이 집을 나간 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이 내 마음처럼 무거웠다. 민서의 비밀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비밀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대신 갈라놓았다. 지훈의 분노, 민서의 죄책감, 그리고 나의 무력함.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나야. 밥 먹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눈밑이 거뭇거뭇했다. 언니,
오빠 어디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아.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다 내 잘못이에요. 오빠가 날 영원히 미워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오빠도 충격받았을 거야. 하지만 너를 버리진 않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내가 엄마를 죽였어요. 오빠가 날 어떻게 용서해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민서의 죄책감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민서야, 너도 피해자야. 잘못했지만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다 망쳤어요. 언니, 나 경찰에 갈까 봐요. 나는 놀랬다. 경찰? 민서야, 진정해. 우리 먼저 오빠랑 얘기해야 해. 하지만 민서는 단호했다.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해요. 엄마한테도, 오빠한테도. 나는 그녀를 말렸다. 민서야,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내가 언니한테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라도 솔직해져서 다행이야. 그날 오후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혜진, 나 회사 근처 호텔에 있어. 좀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지훈아. 하지만 민서도 아파하고 있어. 제발 돌아와. 지훈은 답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서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민서와 나는 거실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민서야,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다 말해줄래? 민서는 망설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엄마가 날 데리러 왔어요. 엄마는 화냈어요. 내가 술 마신 걸 알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하지만 내가 고집했어요. 내가 괜찮다고. 그냥 집까지 운전하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조수석에 탔어요. 비가 오고 길이 미끄러웠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가 미끄러졌어요.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겁났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서야, 엄마가 아직 살아계셨어? 민서는 눈을 감았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민서는 내 품에서 울었다. 매일 꿈에서 엄마가 나를 봐요. 용서 안 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서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너도 알잖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엄마를 배신했어요. 나는 민서를 똑바로 보았다. 민서야, 이제 도망치지 마. 진실을 마주해야 해.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알아요. 하지만 오빠가 날 용서할까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말했다. 오빠도 너를 사랑해. 시간이 걸릴 뿐이야. 며칠이 지났다. 지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나는 그녀를 위해 밥을 차리고 같이 TV를 보자고 했다. 하지만 민서의 눈은 늘 멀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언니, 나 갈게요. 나는 놀랐다. 민서야, 어디가? 또 도망치려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경찰서에 갈 거예요. 내가 한 짓 책임져야 해요. 나는 그녀를 잡았다. 민서야, 혼자 가지 마. 우리 같이 가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해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서야, 그래도 오빠한테 먼저 말해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민서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 아직도 화난 거예요?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기다리자. 오빠가 돌아올 거야. 그날 밤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다. 민서, 얘기하자.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왜 그랬어? 왜 도망쳤어?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겁났어요. 오빠가 날 미워할까봐. 지훈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나도 아파. 하지만 너 내 동생이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지훈이 민서를 용서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민서가 말했다. 오빠, 나 경찰서 갈 거예요. 내가 한 짓 책임져야 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다. 민서야, 뭐? 지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지훈은 나를 쳐다보았다. 혜진, 너도 이거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책임지겠다고 했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다. 경찰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이 말했다. 민서 씨, 그 사고는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운전자는 민서 씨 어머니로 기록됐어요. 하지만 새 증거가 있으니 다시 조사할게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책임질게요. 어떤 벌이든 받을게요.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렸다.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지호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잘했어. 민서는 울며 말했다. 오빠, 날 미워하지 마.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바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미워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민서의 고백은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집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서는 방에 틀어박혔다. 지훈은 나를 보며 말했다. 혜진, 고마워. 네가 민서를 도와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나도 힘들었어. 민서 비밀 알았을 때 너한테 말할까 고민했어. 지훈은 내 손을 잡았다. 알아. 너도 아팠을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지훈아,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 지훈은 나를 끌어안았다.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고백, 지훈의 용서,
모든 게 너무 빨랐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잃고 있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민서가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 나 엄마 묘지에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갈까?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민서가 집을 나선 후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민서 혼자 괜찮을까?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강해질 거야. 우리 믿어줘야 해.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민서가 또 도망치면? 아니면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면? 그날 밤 민서가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오빠, 나 엄마한테 다 말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잘했어.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엄마가 날 용서할까요? 지훈이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늘 그랬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알았다. 민서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민서와 지훈이 서로를 치유하도록 나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나는 지훈을 보며 말했다. 지훈아, 나 좀 쉬고 싶어.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다. 혜진,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나도 나를 찾아야 할 것 같아. 호이, 펀스. 지훈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혜진, 쉬고 싶다고? 무슨 뜻이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솔직해야 했다. 지훈아, 나 이 집에서 점점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야. 민서의 비밀, 너의 분노, 나도 아팠어. 지훈은 내 손을 잡았다. 혜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제발, 가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떠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나를 찾고 싶어. 우리 모두 너무 아팠잖아.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더 잘할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너 잘못 아니야. 우리 그냥 시간을 갖자. 그날 밤 나는 민서의 방으로 갔다. 민서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떠나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좀 쉬고 싶어. 민서는 눈을 내리깔았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너 때문 아냐. 너도 아팠고 나도 아팠어.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해.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고마워요. 내가 언니한테 너무했는데.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괜찮아. 너 내 동생이야. 민서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토닥였다. 민서의 죄책감, 지훈의 상처, 그리고 나의 혼란. 이 집은 너무 많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지훈은 현관에서 나를 붙잡았다. 혜진, 정말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나 부모님 댁에서 며칠 지낼게. 너랑 민서도 시간 필요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꼭 돌아와. 약속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약속할게. 민서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서야, 강해져. 오빠랑 같이 이겨내.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내 마음도 흔들렸다. 내가 이 집을 떠난 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였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엄마가 나를 끌어안았다. 혜진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지쳤어요. 여기서 며칠 쉬고 싶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여기 있으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서의 고백, 지훈의 상처가 자꾸 떠올랐다. 나는 민서가 경찰 조사를 어떻게 마주할지, 지훈이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부모님 댁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나 경찰서 다녀왔어요. 조사 시작됐어요. 오빠가 옆에 있어줬어요. 나는 안도하며 답장을 보냈다. 민서야, 잘했어. 오빠랑 같이 버텨. 민서는 곧 답을 보냈다. 언니도 돌아올 거죠? 나는 망설였다. 돌아가야 할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문자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가 왔다. 혜진, 잘 지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잘 지내. 너는? 민서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 많이 힘들어해. 나도 그래. 하지만 같이 버티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민서 옆에 있어줘. 민서가 너 필요해.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혜진, 나 너도 필요해. 그 말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훈아, 나도 너 생각해. 하지만 아직 준비 안 됐어.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지훈과 민서가 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나를 찾아야 했다. 며칠 뒤 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잘 지내? 민서의 목소리는 조금 밝아져 있었다. 언니, 응, 잘 지내요. 오빠가 매일 밥 챙겨줘요. 나는 웃었다. 다행이다. 조사 어때?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언니는 언제 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곧 갈게, 민서야. 민서와 통화한 후 나는 결심했다. 부모님 댁에서 더 머물며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자. 하지만 민서와 지훈에게도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 주말 나는 민서와 지훈을 만나러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 민서가 달려왔다. 언니!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잘 지냈어?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자꾸 잔소리해서 짜증나지만. 지훈이 거실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진,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들렀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민서는 차를 가져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나 엄마 묘지에 자주 가요. 엄마한테 말 걸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민서야. 엄마도 너 말 듣고 싶을 거야. 지훈이 말했다. 혜진, 민서 조사 때문에 변호사 만났어. 음주운전이 맞지만 상황을 고려해 줄 거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민서야, 끝까지 강하게 버텨. 민서는 눈을 반짝였다. 응, 언니. 나 이제 도망 안 칠게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서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자리를 찾지 못했다. 지우는 나를 보며 말했다. 혜진, 언제 돌아올 거야? 나는 망설였다. 지훈아, 곧. 하지만 나도 나를 좀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민서가 끼어들었다. 언니,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나 언니랑 밥 먹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좋아, 민서야. 가자. 우리는 동네 식당으로 갔다. 민서는 메뉴를 고르며 웃었다. 지우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이 여전히 내 가족이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렸다. 나는 정말 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민서의 상처, 지훈의 기대, 그리고 나의 혼란, 모든 게 얽혀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민서와 지훈에게 말했다. 나 며칠 더 부모님 댁에 있을게. 하지만 자주 올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언니. 하지만 꼭 돌아와요. 지훈은 나를 바라보았다. 혜진, 언제든 와. 여긴 네 집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훈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내 마음도 그 나무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민서와 지훈을 사랑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서야, 강하게 버텨. 나도 곧 갈게. 민서는 곧 답을 보냈다. 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며 나는 눈물이 났다. 민서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나를 치유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서와 지훈, 그리고 나.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서의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지훈의 상처도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았다. 언젠가 우리 모두 빛을 찾을 것이다. 부모님 댁에서 보낸 날들은 조용했다. 나는 아침마다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민서와 지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들의 아픔,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 나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 나 내일 법원 가요. 나는 숨이 멎었다. 민서야, 벌써? 무슨 일이야?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경찰 조사 끝났어요. 음주운전이랑 사고 책임 때문에 재판받아요.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민서야, 오빠도 같이 가? 응, 오빠가 변호사랑 준비했어요. 언니, 나 무서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강해져. 나도 갈게.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언니, 정말 올 거예요? 응,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을 챙겼다. 엄마가 나를 보며 물었다. 혜진아, 어디 가? 민서가 법원 간대요. 옆에 있어줘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해. 그 애도 네 동생이야. 다음 날 나는 법원 앞에서 민서와 지훈을 만났다. 민서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지훈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진, 고마워. 네가 와줘서 마음이 놓여.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무거웠다. 민서는 변호사 옆에 앉았다. 나는 지훈과 함께 뒤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검사가 민서의 사건을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 유발, 그리고 현장 이탈. 민서의 변호사는 그녀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공황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울지 알았다. 판사가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 씨,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술을 마셨어요. 엄마가 데리러 왔지만 제가 운전하겠다고 고집했어요. 비가 오고 차가 미끄러졌어요. 엄마가 다쳤는데 저는 겁나서 도망쳤어요. 법정은 조용했다. 민서의 목소리가 울렸다. 매일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오빠한테, 그리고 제 자신한테 미안해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서가 이렇게 솔직할 줄 몰랐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씨, 당신의 뉘우침은 알겠어요. 하지만 법은 책임을 묻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이어졌다. 나는 민서의 손을 멀리서나마 잡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법원을 나오자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언니, 나 감옥 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모르겠어. 하지만 너가 진실을 말한 건 잘했어. 지훈이 말했다. 민서야, 어떤 결과든 같이 마주하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언니,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오늘 법정에서 엄마가 날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엄마가 날 용서할까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너를 이해할 거야.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민서를 보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너가 강해지길 바랐어 할 거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 고마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서와 지훈이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자리를 찾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지훈과 단둘이 얘기했다. 지훈아, 민서 잘 버티고 있어. 너도 많이 달라졌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네 덕분이야, 혜진. 너가 민서를 붙잡아줬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나 아직 이 집으로 완전히 돌아올 준비 안 됐어.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다. 혜진, 왜?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나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은 한숨은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혜진, 여긴 언제나 네 집이야.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다. 고마워, 지훈아. 그날 오후 나는 민서와 산책을 나갔다. 우리는 동네 공원을 걸었다. 민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말했다. 언니, 나 이제 도망 안 칠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넌 이미 강해졌어. 민서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이 집 떠난 거죠?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너 때문 아니야. 나도 내 길을 찾아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언니, 꼭 돌아와요. 우리 기다릴게요. 나는 웃었다. 응, 약속할게.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가방을 챙겼다. 민서와 지훈이 현관에서 나를 배웅했다. 민서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자주 와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응, 민서야. 너도 강하게 버텨. 지훈은 나를 보며 말했다. 혜진, 언제든 돌아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지훈아.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길을 비쳤다.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민서와 지훈을 사랑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부모님 댁에서 보낸 며칠 동안 나는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왜 그 집에서 외로웠을까? 민서의 비밀을 알았을 때 왜 지훈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깨달았다. 나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다. 민서의 아픔, 지훈의 상처. 하지만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민서와 지훈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나 판결 받았어요. 집행유예래요. 감옥 안 가요. 나는 안도하며 답장을 보냈다. 민서야, 다행이다. 잘했어. 민서는 곧 답을 보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버텼어요. 그 문자를 보며 나는 눈물이 났다. 민서가 나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나도 그녀를 필요로 했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민서 판결 들었어. 다행이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민서 많이 밝아졌어. 혜진, 너 언제 올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내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나는 민서와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민서, 지훈, 너희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 곧 돌아갈게.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편지를 보낸 후 나는 가슴이 가벼워졌다. 나는 준비되고 있었다. 그 집으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하지만 아직 한 걸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걸음을 위해 나는 한 번 더 민서와 지훈을 만나야 했다. 호의 3, 펑치. 편지를 보낸 후 나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민서와 지훈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순간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은 남아 있었다. 나는 준비해야 했다. 그 집으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며칠 뒤 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잘 지내? 민서의 목소리는 밝았다. 언니, 응, 잘 지내요. 오빠가 요즘 자꾸 요리해줘요. 근데 좀 짜. 나는 웃었다. 지훈이 요리? 민서야, 참아줘. 민서는 까르르 웃었다. 언니, 언제 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곧 갈게. 이번 주말 어때? 민서는 한호했다. 진짜요? 언니,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을 챙겼다. 부모님 댁에서 보낸 시간은 나를 돌아보게 했다. 나는 왜 그 집에서 외로웠는지, 왜 민서의 비밀을 안고 힘들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나를 잊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그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주말 아침 나는 그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 민서가 달려왔다.
언니!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더 예뻐졌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농담하지 마요. 근데 진짜 맞아서 좋아요. 지훈이 거실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혜진,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민서가 차를 가져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나 요즘 엄마 묘지에 자주 가요. 엄마한테 편지도 썼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민서야, 잘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썼어요.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지훈이 말했다. 민서가 많이 변했어, 혜진. 네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아. 민서가 스스로 강해진 거야. 민서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언니, 오빠, 나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넌 이미 나아가고 있어.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민서가 만든 김치찌개는 약간 짰지만 우리는 웃으며 먹었다. 지우는 민서를 놀렸고 민서는 투덜거리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내가 그리워했던 순간이었다. 식사 후 지훈과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혜진, 너 정말 돌아올 거지? 나는 숨을 골랐다. 지훈아, 응, 돌아올게. 하지만 나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훈아. 너랑 민서가 있어서 나도 강해졌어. 그날 밤 민서가 나를 불렀다. 언니, 나 좀 도와줄래요? 나는 궁금했다. 뭘? 민서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팔찌가 들어있었다. 이거 엄마 묘지에 놓고 싶어요. 근데 혼자 가기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서야.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민서와 나는 묘지로 갔다. 익명의 묘비 앞에 섰다. 민서는 팔찌를 꺼내 조심스럽게 묘비 위에 놓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민서야, 엄마도 너 말 들었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엄마가 날 용서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항상 그랬어. 민서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좋은 사람이 될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묘지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민서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내 손을 잡았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예요. 나는 웃었다. 민서야, 너도 나한테 힘이 됐어.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 우리를 맞았다. 그는 민서를 보며 말했다. 민서야, 잘했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응, 오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지훈과 단둘이 얘기했다. 지훈아, 나 곧 돌아올게. 진짜로. 지훈은 내 손을 잡았다. 혜진, 언제든 와. 여긴 네 집이야.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고마워, 지훈아. 다음 날 나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민서와 지훈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 댁에서 보낸 며칠 동안 나는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왜 그 집에서 외로웠을까? 나는 민서의 비밀을 안고 혼자 아파했다. 지훈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를 잊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어느 날 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나 다음 주에 갈게. 진짜 돌아갈 준비 됐어. 민서는 환호했다. 언니, 진짜요? 오빠한테 말할게요. 나는 웃었다. 응, 민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주말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민서와 지훈이 나를 맞았다. 민서는 나를 끌어안았다. 언니, 드디어 왔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혜진, 집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웃었다. 응, 지훈아, 나 돌아왔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민서가 만든 차는 여전히 조금 썼지만 나는 웃으며 마셨다. 지훈은 나를 보며 말했다. 혜진, 고마워, 다시 와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민서야,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도 나를 찾았어. 민서는 눈을 반짝였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민서야, 진짜 가족이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강해졌다. 민서의 죄책감, 지훈의 아픔, 그리고 나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아직 한 걸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민서와 지훈과 함께 시어머니의 묘지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엄마를 기억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내 마음도 그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킥반, 호이바, 반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다시 이곳이 내 자리라는 걸 느꼈다. 민서의 미소, 지훈의 따뜻한 눈빛.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작은 빈틈이 있었다. 시어머니, 그리고 그분의 묘지. 나는 민서와 지훈과 함께 그곳에 가야 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무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와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 묘지에 같이 갈까?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언니, 진짜요? 같이 가고 싶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혜진, 우리 같이 가자.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괜찮아? 엄마 묘지 오랜만이잖아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응, 민서야, 이제 괜찮아. 너랑 혜진이 옆에 있으니까.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묘지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묘비들 사이로 부드럽게 비쳤다. 민서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랑 언니도 같이 왔어요. 지훈은 묘비 앞에 섰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미안해요. 자주 못 왔어요. 나는 민서의 어깨를 잡았다. 민서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내가 겁나서 도망쳤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엄마, 날 용서해줘요. 지훈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알아.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 혜진이에요. 민서랑 지훈,
잘 지키겠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됐어요. 민서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언니,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잘할게요. 서로 지켜줄게요. 우리는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팔찌를 다시 꺼냈다. 엄마, 이거 여기 두고 갈게요. 그녀는 팔찌를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는 듯 했다. 묘지를 떠나며 민서가 말했다. 언니, 오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잘했어. 우리 모두 가벼워졌어. 지우는 우리를 보며 말했다. 혜진, 민서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대학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고 싶는지, 지우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말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꿈꿨던 가족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서가 부엌으로 뛰어갔다. 언니, 오빠, 나 오늘 저녁 만들게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짜게 만들지 마. 민서는 혀를 내밀었다. 이번엔 맛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민서를 도왔다. 우리는 함께 김치볶음밥과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민서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지만 우리는 깔깔대며 먹었다. 밥을 먹으며 지훈이 말했다. 혜진, 너 돌아와서 진짜 좋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언니. 이 집에 언니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너희도 나한테 그런 존재야.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나는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분의 사랑이 민서와 지훈을 그리고 나를 이어줬다. 다음 날 나는 민서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민서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나 이제 꿈이 생겼어요. 나는 궁금했다. 뭔데?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멋진 꿈이야. 넌 할 수 있어. 민서는 눈을 반짝였다. 응, 언니,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집으로 돌아오자 지훈이 나를 불렀다. 혜진, 우리 좀 얘기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당에 앉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 나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너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아팠잖아. 지훈은 내 손을 잡았다. 혜진, 너 없으면 이 집이 허전해. 민서도 나도 너가 필요해.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지훈아, 나도 너희 필요해. 그래서 돌아왔어.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혜진. 우리 이제 같이 행복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훈아, 같이 행복하자. 며칠 뒤 민서가 나를 불렀다. 언니, 나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읽어줄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민서는 편지를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쳐요. 엄마가 사랑해줬던 것처럼 나도 좋은 사람이 될게요. 오빠랑 언니가 날 지켜줘요. 엄마, 우리 항상 기억할게요.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정말 잘 썼어. 엄마도 기뻐할 거야.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 이 편지 묘지에 두러 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서야. 우리는 다시 묘지로 갔다. 민서는 편지를 묘비 옆에 놓았다. 엄마, 이거 읽어줘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우리 잘했지?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응, 언니, 우리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내 방에 앉아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분은 웃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어머님, 우리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민서와 지훈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웃었다. 민서는 학교 이야기를, 지훈은 회사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 아프고 서로 치유한다. 민서의 죄책감, 지훈의 상처, 나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빛났다. 내 마음도 그 달처럼 빛났다. 마지막으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나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묘지 앞에서 나는 작은 약속을 했다. 어머님, 우리 서로 지킬게요. 영원히. 민서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진짜 가족이죠? 나는 웃었다. 응, 민서야. 진짜 가족이야. 지훈이 우리를 보며 말했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 같이 행복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훈아. 같이 행복하자.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었다.